여러분, 혹시 살면서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다른 사람의 예민한 반응 때문에 당황하거나 마음이 불편했던 적은요? 이런 순간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스스로 예민해졌다고 느낄 때, 혹은 상대방의 예민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지곤 하죠. 오늘은 그런 예민한 상황에서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관계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핵심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하지만 그 전에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특징들을 이해해야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이 더 쉽게 이해되고 바로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럼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부터 짧고 명쾌하게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그들은 작은 일에도 깊이 반응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깊이 반응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섬세하고 감정의 결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반응하는 감각을 지니고 있어 주변의 작은 변화도 잘 감지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섬세함은 자신을 과도하게 보호하려는 반응으로 이어져 작은 일에도 본인과 주변 사람에게 큰 스트레스와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비판을 그저 조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비판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이는 그들이 자신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비판에 방어적이거나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공감 능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남의 감정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매우 잘 감지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주변 사람이 조금이라도 슬퍼하거나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보면 그 감정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높은 공감 능력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큰 장점이지만, 그만큼 타인의 감정에 쉽게 휘둘릴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상대가 조금이라도 기분 나빠 보이면 자신이 그 원인이라고 여기며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기도 하죠. 결국 공감하는 마음이 때로는 자신과 타인을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만 알아도 예민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조금 감이 오시죠? 이제 그들을 이해했으니 다음으로 이 예민한 반응에 어떻게 대응하고 더 나은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알려드릴 6가지 방법 중 하나만 실천해도 분명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언어적 쿠션을 사용하세요. 언어적 쿠션이란 상대방의 마음에 충격을 덜 주기 위해 말에 부드러움을 더하는 표현입니다. 대화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상대의 반발심을 줄이고 대화를 더 편안하게 이끄는 것이죠. 예민한 사람들은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말보다는 부드럽게 완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정 씨는 직장에서 동료들과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들 바쁘고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었죠. 그날 회의 중에 희정 씨는 동료인 민수 씨가 실수를 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바로 지적하려다가 예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민수 씨가 불편해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희정 씨는 직접 지적하는 대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희정 씨의 말에는 민수 씨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렇군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민수 씨는
오히려 희정 씨에게 추가적인 조언을 구하며 더 열린 태도로 다가왔죠. 희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말의 방식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대화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언어적 쿠션을 사용하면 상대의 반발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비판이나 지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같은 표현은 직접적인 충격을 완화시켜 상대가 방어적이 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또 대화의 부드러움을 유지하게 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고 감정적으로 반발하게 할 가능성이 크지만 언어적 쿠션을 사용하면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상대도 더 편안하게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적 쿠션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더 쉽게 마음을 엽니다. 조심스러운 표현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언어적 쿠션의 예시입니다. 듣고 따라해 보세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가 큽니다. 제가 느끼기에, 제 생각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런 표현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고 방어적 태도를 줄이며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언어적 쿠션은 예민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대화에서 효과적입니다. 예민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어적 쿠션을 사용하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훨씬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가정, 친구 관계에서 모두 유용한 대화 기술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와도 같으니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닫힌 문을 더 단단히 잠글 것이다. 이 말은 언어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마음을 다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언어적 쿠션은 예민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칭찬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세요. 칭찬 샌드위치 기법이란 부정적인 피드백을 전달할 때 긍정적인 말로 양쪽을 감싸는 방식입니다. 이 기법은 예민한 사람에게 피드백을 줄 때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고 피드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간단히 말해 먼저 칭찬을 하고 그 다음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며 다시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덜 상하게 하면서도 필요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수혁 씨는 주말마다 동네 친구들과 함께 테니스 경기를 즐깁니다. 최근 모임에서 새로운 멤버인 정우 씨가 들어왔고 모두 즐겁게 테니스를 쳤죠. 그런데 정우 씨는 열심히 했지만 규칙을 잘 숙지하지 못해 몇 번 실수를 했습니다. 경기 중에는 티내지 않으려 했지만 수혁 씨는 규칙을 지켜야 게임이 더 재밌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정우 씨에게 피드백을 주고 싶었습니다. 수혁 씨는 직접 지적하는 대신 칭찬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경기 후 정우 씨에게 정우 씨, 오늘 정말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특히 빠르게 배우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칭찬하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다만 몇 가지 규칙은 조금 더 익히면 게임이 훨씬 더 재미있어질 거예요. 제가 도움 줄 수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라고 부드럽게 피드백을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함께 더 즐거운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같이 즐기자고요. 라며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했죠. 정우 씨는 수혁 씨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연습해 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피드백을 통해 정우 씨가 기분 나빠하거나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다음번 경기에 더 잘 준비하려는 의욕을 보였습니다. 수혁 씨는 피드백의 방식 하나로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칭찬 샌드위치 기법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전달할 때 상대방의 반발심을 줄이고 피드백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민한 사람에게는 특히 더 효과적이죠. 이들은 비판을 받으면 쉽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상처받기 쉽기 때문에 먼저 긍정적인 면을 인정해주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부정적인 피드백을 줄 때도 긍정적인 요소로 마무리함으로써 상대방의 감정이 덜 상하게 되죠. 칭찬 샌드위치의 예시입니다. 듣고 따라해 보세요. 당신의 노력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더 잘 진행된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이번 발표에서 자료를 정말 잘 준비해 주셨어요. 다만 다음엔 시간 분배를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내용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를 먼저 강조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자연스럽게 전달한 후 다시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하는 방식이 바로 칭찬 샌드위치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천근의 물체처럼 무거우니 부드럽게 받쳐주면 쉽게 들리고 거칠게 다루면 더욱 무겁게 떨어진다. 이 말은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다루는 방법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칭찬 샌드위치 기법은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줄 때도 그 마음을 가볍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대신 부드럽게 다가가면 피드백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예민한 사람에게 피드백을 줄 때 칭찬 샌드위치 방법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지금 어떤 점이 불편하세요? 라고 질문하세요. 상대방과의 대화나 갈등 상황에서 왜 그렇게 반응해? 라고 묻는 대신 지금 어떤 점이 불편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져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감정보다는 상대의 감정과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영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은 가벼운 일상 대화에서 육아나 가족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죠. 그런데 대화 도중 친구 중 한 명인 미나 씨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고 말을 거의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지영 씨는 무언가 미나 씨에게 불편한 점이 생겼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전에 지영 씨라면 왜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진 거야? 라고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나 씨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지영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미나야, 지금 혹시 어떤 부분이 불편했어? 미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최근 아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그날 나눈 대화가 자신에게 부담이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지영 씨는 미나 씨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내 상황을 잘 몰랐어. 미안해. 지금부터는 네가 좀 더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자. 그 순간 미나 씨의 표정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지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 씨는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내 감정이 아닌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감정에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그들의 반발심을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게 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는 말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지금 어떤 점이 불편해? 라고 묻는다면 상대가 자신의 상황을 더 편안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대화를 훨씬 부드럽게 만들고 갈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상대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질문이 예시입니다. 듣고 따라해 보세요. 지금 어떤 부분이 힘드세요? 혹시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지금 무엇이 불편한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표현하게 해주고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가도록 하죠.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디 물과 같아.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 맑고 부드럽게 흐른다. 이 말은 상대방의 감정에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상대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거스르기보다는 그 흐름을 이해하고 따를 때 대화와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상대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태도는 갈등을 줄이고 서로의 이해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추세요. 말에 꼬리를 물게 하지 마세요. 예민한 사람과의 대화 중에는 감정적인 반응이 오더라도 잠깐 멈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각 반응하는 대신 한 박자 멈추면 더 큰 갈등을 피하고 상황을 차분하게 마무리할 기회가 생기죠.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 박자 쉬는 것은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은주 씨는 주말에 동생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대화 도중 은주 씨는 동생의 육아 방식을 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애를 너무 통제하는 것 같아. 조금 더 자유롭게 놔두는 게 어때? 네가 힘들까 봐 그러는 거야. 이 말에 동생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동생은 화난 듯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언니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이 상황에서 은주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내가 뭐 잘못 말했어? 라며 반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은주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잠깐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은 짧았지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결정적인 찰나였죠. 은주 씨는 동생이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태라는 것을 느꼈고 그 감정을 더 헤아리기로 했습니다. 미안해. 네가 얼마나 힘들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말했나 봐. 네가 지칠까 봐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 은주 씨는 부드럽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 씨의 사과와 배려가 담긴 말에 동생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굳어있던 표정이었지만 언니의 배려 깊은 말 덕분에 점점 마음이 풀리면서 동생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감정적 갈등으로 치달을 뻔했지만 은주 씨가 한 박자 멈추고 차분하게 상황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민한 사람과의 대화 중 감정적인 반응이 오면 바로 반응하기보다 잠깐 멈추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인 상황에서 즉각 반응하면 말이 꼬리를 물고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르면 상황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더 나은 방식으로 대화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이러한 잠깐의 멈춤이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감정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하기 전에 딱 3초만 생각하세요. 바로 말하지 않고 3초 동안 시간을 가지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감정을 다스릴 기회를 얻고 더 나은 반응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이 먼저 앞서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감정이 솟구칠 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행위 같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즉각적인 반응을 억제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세요.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상대가 다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잠깐 멈춰 생각하면 대화를 더 부드럽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멈춤들이 쌓이면 더 큰 갈등을 예방하고 대화를 훨씬 부드럽고 차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멈춤은 단순히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자신을 모두 존중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 쏘기 전에 잠시 멈추면 그 화살은 더 이상 발사되지 않는다. 이 말은 말의 힘과 그 여파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과의 대화에서 한 박자 쉬어가는 태도는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5번째,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세요. 방어적인 태도를 줄이세요. 누군가 나의 실수를 지적할 때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가 나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상대가 예민하게 반응하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앞서죠. 하지만 이럴 때 오히려 내 실수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약점을 인정하는 순간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갈등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민준 씨는 IT 기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팀과 함께 진행하던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 중에 팀장인 박 팀장이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을 시작했습니다. 박 팀장은 평소에도 예민하고 쉽게 화를 내는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그는 보고서의 작은 오류를 지적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건 정말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런 걸 놓치면 우리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래서야 일이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민준 씨는 순간 방어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 다른 팀원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잖아.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박 팀장이 워낙 예민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민준 씨도 방어적으로 맞서고 싶었지만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상황을 다르게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민준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박 팀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박 팀장은 민준 씨의 솔직하고 담담한 반응에 조금 놀란 듯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변명하거나 방어적으로 나오면 더 화를 내곤 했던 그였지만 민준 씨의 차분한 태도 덕분인지 박 팀장도 더 이상의 질책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박 팀장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중요한 건 실수 후 어떻게 대처하느냐니까. 회의가 끝난 후 민준 씨는 이번 경험을 통해 실수를 변명하기보다는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고 오히려 상대의 태도를 누그러뜨릴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상대가 예민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흔히 방어적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상대방의 예민함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상대가 우리의 태도를 보고 더 이상
비난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 갈등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물을 인정하는 자는 바다와 같아 다른 물줄기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 말은 자신의 실수와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사람은 더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는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힘입니다. 6번째, 상대방의 예민함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지 마세요. 상대방이 갑자기 예민하게 반응할 때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상대가 감정적으로 폭발할 때 본능적으로 내 탓인가?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은 그들 자신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 감정의 모든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혜진 씨는 오랜만에 친구 미영 씨와 카페에서 만나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혜진 씨는 미영 씨가 요즘 많이 지쳐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미영아, 요즘 힘들어 보여. 조금 더 쉬어가는 게 어때? 라는 말이었죠. 하지만 미영 씨는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너는 항상 나보고 쉬라고만 하잖아.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이야? 혜진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번엔 예전과 달리 잠시 멈추기로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잘못 말했나? 하며 스스로를 탓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영 씨의 감정이 그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아마도 미영 씨는 이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기에 어떤 말이라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혜진 씨는 차분하게 미영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너를 걱정해서 그런 말 한 거였어. 네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야기한 거야.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나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나는 네 편이야. 혜진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미영 씨는 점차 표정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씨가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느낀 미영 씨는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점을 깨닫고 차분히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날의 대화는 더 깊은 공감과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해서 그 이유가 반드시 내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감정은 그들이 처한 여러 상황과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며 내가 그 감정의 모든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려 노력하되 그 감정의 모든 원인을 내게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배려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상대의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상대방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순간 그 감정은 그 사람의 것임을 인식하세요. 그 반응은 그들의 경험과 상황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라고 마음속으로 되새기세요. 상대방이 예민하게 반응할 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렇게 되뇌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자책을 피하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되 모든 책임을 지지 마세요.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더라도 그 감정의 책임을 전부 나에게 돌리지 마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면서도 내 스스로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쌓이면 더 이상 상대의 감정에 자신을 얽매이지 않게 되고 대화를 훨씬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의 예민함을 받아들이되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지키는 방법입니다. 타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각자의 하늘과 같아. 그 흐름은 각기 다르다. 각자의 감정은 그 사람의 하늘이며 그 흐름을 내가 바꾸거나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예민한 사람과의 대화에서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되 나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은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소개한 6가지 방법 중 하나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